2025년 KB 부동산 보고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집값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공부할 때 꼭 봐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KB에서 나온 부동산 보고서거든요. 그 부동산 보고서는 KB의 의견이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한데 모아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보고서로 볼 수가 있죠. 오늘 그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 요약하는 내용을 알아볼 거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2025년 부동산 시장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2025년 KB 부동산 보고서입니다. 2025년 3월 달에 발간이 된 거죠. 발간된 지 며칠 안 됐어요. 이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지금 2025년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집값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집값이 아주 조금 하향되다가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시장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2022년 이후에 오른 데도 있고 내린 데도 있고 또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한쪽의 방향성을 가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은 혼돈의 장세다. 그게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높은 가격에 대한 부담, 대출 규제 등의 하락 요인과 함께 공급도 부족하고 금리도 인하하니까 상승 요인도 같이 혼재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다만 선호도에 따른 지역별 차별화 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제가 부동산 비법서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부동산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저기는 집값이 오른다는데 우리 집은 왜 안 오르는 거야? 이런 현상을 좀 겪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집값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라고 좀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화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타날 거고요. KB 부동산에서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정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에 정부가 토호제를 해지했죠. 토지거래허가제라고 이 토호제를 잠실, 청담, 삼성 이런 곳에 걸려있던 토호제를 해제하다 보니까 그곳의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이 다 폭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정부 정책이 시장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중심인 현재 주택시장에서 대출 규제 영향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죠. 그래서 그 규제가 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면에 이제 올해 주택시장의 또 다른 변수는 주택 공급이 될 수 있다. 지금 이제 공사비가 오르고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가 지금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이제 민간 공급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혼재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2025년 주택시장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주택시장 전망은 하락 의견이 우세하지만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반등이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 매매 가격은 비수도권은 하락 전망, 수도권은 의견이 엇갈린다. 지금 비수도권,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하락할 게 이제 좀 뻔하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부동산 전문가 62%, 공인중개사 79%, 자산관리 전문가 62%, 이제 세 집단이 모두 하락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대해서 하락 전망 의견은 일치해요. 그런데 수도권에 대해서는 이제 오른다는 집단이 있고 하락한다는 집단이 있는 거죠. 오른다는 집단은 보게 되면은 부동산 전문가 상승 전망이 54%, 공인중개사는 하락 전망이 56%, 부동산 전문가는 수도권은 오를 것이다. 공인중개사는 수도권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 맞을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하는 시기는 좀 둘 다 비슷해요.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되면은 수도권의 주택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는 계속 떨어지다가 아마 올해 뭐 하반기나 빠르면 하반기죠. 아니면은 내년쯤 되면은 주택시장이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계속 하락할 때 급매로 나오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잡으면 좋겠죠. 급매는 어디서? 착한 부동산 앱에서 급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시장은 이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모두 다 이제 상승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전세 가격은 그대로 있다고 할지라도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세가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물가랑 연동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가가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도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공급이에요. 공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곳 위주로 알아보면은 전세를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건 이제 공급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다. 결국은 공급이 전세 가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망 부동산은 신축 아파트 및 분양 아파트다. 이제 얼죽신이라 그러죠.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PB 공통적으로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를 좀 이제 투자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증가하고요. 신규 주택 공급이 감소한다. 제가 책에 쓴 내용이랑 똑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뭐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는 뷰가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강남구,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사업 진행 상황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 뭐 압구정 재건축 아파트가 뭐 100억의 호가를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때문에 아마 좀 강남구 자체가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반포가 좀 이끌고 있거든요. 반포 같은 경우에 원베일리 아파트가 국민평수가 72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호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매수세가 붙은 건 아닙니다. 매수세는 좀 둔화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매도자 우위 시장인 거죠. 72억 살려면 사고 말년 말아라. 100억 살려면 사고 말년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매도자 우위 상황이다.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토호제가 해지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호제 해제 이후에 시장 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죠. 실제 이곳은 거래도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2억 이상 오른 상태에서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고요. 뭐 호가는 한 6억 이상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한 24억 정도에 팔리던 아파트를 6억 정도 붙여서 30억 아래로는 안 판다,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정부 정책의 잘못된 시행에 대한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곳이 오르면 이제 한강 이북 지역, 마포, 용산, 성동구도 같이 꿈틀꿈틀합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이제 이 온기가 이쪽으로 오느냐 마느냐 지금 이제 그런 순간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이것도 가격이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곳들 말고도 좀 눈여겨봐야 될 곳들이 있는데 바로 주요 학군 지역, 주요 정비 지역, 교통 이슈 지역, 여기 대치동, 목동, 중계동, 여기는 학군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학군 지역 같은 경우는 가격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쭉쭉 올라가죠. 그리고 수도권 주요 지역, 분당, 과천, 광명 탄탄한데죠. 광명은 요새 이제 재건축이 한참 뭐 물량이 터지면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눈여겨보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위례, 동탄, 송도 이곳은 이제 교통 요지죠. 제가 항상 얘기했던 GTX 호재, GTX가 완공되고 나면은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곳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나와 있는데 한번 짧게 볼게요. 2024년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11.6% 감소했다.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지금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도 전년 대비 수도권은 0.9% 하락했고요. 비수도권은 8.3% 하락했습니다.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은 경기 순환 국면상 침체기의 흐름을 보였다. 지금 뭐 건물 투자 있죠. 예전엔 건물 투자에서 굉장히 재미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공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건물 투자를 잘못하면은 공실 때문에 이자가 많이 나가서 오히려 지금 손해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건물 투자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하게, 이 건물은 뭐랑 연계돼 있어요? 경기랑 연계돼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건물 투자가 호황이에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으면은 건물 투자도 약간 불황인 거죠. 그래서 좀 건물 투자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경기가 좀 풀리면 하면 좋고요. 이 뒤에 80장에 달하는 이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 다 읽으면 거의 한 2시간 정도 될 것 같으니까 이 보고서 내용들은 제가 이제 4월 5일 날 강남역에서 하는 퍼스트 세미나 그때 제가 저 보고서를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부동산 앱의 퍼스트 유저이신 분들은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참석도 가능하고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B 부동산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저런 보고서를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지 며칠 됐는데 저 다운로드 수가 지금 1000회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안 읽어본 겁니다. 저건 진짜 중요한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이 되시면은 저 보고서도 한번 다운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리고 이런 정책이 나오면은 이렇게 바뀔 수 있고 또 이런 금리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또 흘러갈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예측하고 있으면 여러분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상 간단하게 짧게 알아봤고요.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